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해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급 대책만이 아니라 강력한 투기 대책을 병행한다고 공약을 내건 상황이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집값 정상화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거품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자산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금융위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해뜰 날 온다. 언제까지 무주택자라고 기가 죽고 벼락거지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돌고 돌고 돕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동산 대폭망 4가지를 잡아라. 대폭망 형태가 4가지 형태로 올 거예요. 꼭 오늘 방송 들으세요. 자, 거품은 곧 터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부동산 대폭락 하락 요인 4가지 제대로 알고 좀 대비를 하자고요. 먼저 이제 일본식 장기 하락 대폭락, 이건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이런 형태로 옵니다. 자, 일본식 장기 하락, 부동산 10에서 30년간 장기간 하락. 아, 이거 끔찍해요. 저도 이걸 바라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지. 그런데 일본은 거의 30년간, 잃어버린 30년 동안 부동산이 별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50에서 80%. 자, 이 경우는 진짜 많이 빠집니다. 작게 빠지는 게 50%. 80% 빠지면 나라 망한다고요? 안 망합니다. 그래도. 자, 고가 아파트 아예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91년, 그러니까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후 91년부터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빠졌어요. 91년부터 IMF까지 포함시켜서 99년까지 대략 10년간 서서히 하락을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병행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서서히가 아니에요. 거품이 세니까. 두 번째, 대폭락. 부동산 2에서 5년간 금융위기 또는 금융위기가 안 오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거품 붕괴. 이때 실질적으로 30에서 7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회복해요. 좀 서울이나 강남은 빨리 회복하고 경기도 외곽 지역은 이제가 회복했잖아요. 올해 와서. 이처럼. 예를 들자면 2008년에서 2013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력한 예죠. 이번에는 사이클상 하락. 부동산이 2년에서 5년간 단순 사이클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뭐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이때는 20에서 50%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하락폭도 크다는 건 진리예요. 예를 들면 2003년에서 2005년 단순하게 하락했어요. 3년 동안. 그다음 마지막으로 단기 조정. 뭐 대폭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 1년 또는 2년 이내 초단기간 거품만 빠진 다음에 다시 정상화. 이 경우도 무려 10에서 40% 정도 폭락할 수 있어요. 거품이 적을 경우는 덜 떨어지겠죠. 예를 들자면 상승 기간이었던 2017년 9.13 대책 이후에 집값들이 상당 부분 많이 빠졌었어요. 겨울에. 그런데 확률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또는 3번입니다. 2번의 확률이 제일 높아 보여요. 단기 조정이나 일본식 장기 하락은 확률적으로 좀 낮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강남이 빠질까요? 서울이 빠질까요? 집값은 떨어지면 조금 떨어진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라고 하세요. 제가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이거 했던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렇게 외침을 당하고도 대비를 안 하니까 계속 외침당했잖아요. 그런 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똑같은 일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해보세요. 자, 강남 재건축부터 준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15 미만 아파트까지 쫙 훑어볼게요.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반포중 1단지 84, 이게 작년이에요. 2020년 집값 폭등했잖아요. 근데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만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세요. 4개월 만에도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4년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겠죠? 자,
반포중 1단지 84, 40억이 30억이 됐습니다. 10억 하락. 자, 그 다음에 개포중 1단지 50.64, 26억이 19억이 됐습니다. 7억 하락. 음마 84, 24억이 19억이 됐습니다. 5억 하락. 자, 준신축 아파트 트리지움 84, 19억이 16억, 3억 하락. 리센츠, 자, 21억이 16억, 5억 하락. 어때요? 단 3, 4개월 만에도 이렇게 폭락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3년, 4년 빠져보세요. 그냥 반토막도 더 나겠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35억, 이건 새 건데도 빠져요. 25억으로 10억 빠졌어요. 헬리오시티 84, 자 19억이 16억으로 3억 빠졌고요. 레미안 플래시티지 27억 23억 4억 하락. 고덕 레미안 힐스 이것도 15억이 12억 3억으로.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이 출렁거릴 때도 이렇게 빠진다고요. 10억 미만 아파트는 이제 레미안 명일역 송변우와 가락 쌍용 1차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략 2억 1억 빠졌어요. 결론적으로 집값이 잠깐 빠지는데도 이렇게 추락하는데 2년에서 5년 빠지면 뭐 말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당이 70% 폭락한 거 아니에요. 자, 2021년, 23년, 26년 이제 하락 흐름으로 이제 곧 갈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전망은 1년간 뛴다, 2년간 뛴다가 많아요. 아직도. 그럼 뭐 뛰면 어떻습니까? 다 무시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최고의 내집 마련이 뭐냐? 만약에 지금 나는 안 잡으면 미친다. 2021년 현재 이렇게 하세요. 3기 신도시와 지역별로 유망 아파트 떨어져도 좋으니까 청약하세요. 지금은 청약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중저가, 저평가 내집 마련. 만약 지방 같은 경우 3억 미만 있다. 잡으세요. 대단지면. 왜 망설입니까? 올라가는데. 2억이 3억 뛴 것은 그렇게 많이 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갭투자, 영끌 대신에 이런 건 조심하시라고요. 비싼 아파트를 전세 끼고 잡거나 영끌을 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이건 패가 망신이에요. 한 7, 80%는 해서는 안 되고 20, 30%는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출, 세금, 청약, 실거주 이 네 가지 규제가 강화된 상태. 자, 2023년 대략 한 2년 후로 보자고요. 이때를 그냥 하락 초기로 봅시다. 뭐 그 전에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올 가을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자, 3기 신도시와 지역별 최고 지역만 청약하세요. 하락하는데 미쳤다고 그냥 아무 데나 넣어요? 그때는 좋은 데만 넣으세요. 물론 가점이 낮은 사람은 웬만한 건 넣어야겠지만 지역별로 초급매 이때는 꼭 매수한다. 원래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니까. 근데 그래도 매수하겠다 그러면 하락폭이 큰 곳에만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고가 아파트 갭 투자는 아직도 해서는 안 돼요. 20억짜리가 15억 됐다고 덥석 잡는다. 이건 아직도 상투예요. 그리고 대출, 세금, 청약, 거주가 이게 완화됩니다.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6년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폭락장, 이제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주요 지역 폭락 아파트 매수 1순위. 그러니까 강남이 됐든 한강변이 됐든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1순위가 되는 거야. 많이 빠진 거. 2개 매입해도 돼요. 1주택이라도 매입해도 돼요. 어떻습니까? 폭락을 했는데. 자, 서울 3기 신도시 이때는 분양만 하지 마세요. 이때는 1주택자도 분양 자격이 생겨요. 집값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전에 5년 동안 양도세 여러분들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 미분양 같은 거 잡으면은 어떤 건 평생 미분양인 것도 있었고요. 집값 하락하게 되면요 무섭습니다. 앞으로 그럴 확률이 나는 거의 100%로 봐요. 당장 온다는 게 아니라 한 뭐 이제 바닥장. 자, 그 다음에 서울 3기 신도시에 분양권, 미분양, 자, 이런 것들 골라 잡으면 돼요. 유주택자들도 이거 잡아도 돼요. 지금은 집으로 포함되지만 이거 집 포함되지도 않고 뭐 전매 제한도 짧거나 없고 고가 아파트 갭 투자에 몰빵하세요. 여기 보세요. 영끌, 적극적 매입, 하락장에 폭락장에 이게 어떤 활용을 하지 못하면 빚을 활용하지 못하고 고지식한 사람은요 후회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서는 빚을 내면 안 돼요. 망해요. 반대죠. 이때 대출, 세금, 청약, 거주 이거 다 해제되고 심지어는 부양책을 쓸 수도 있어. 자, 이제 서울 경기 중심에 아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이야. 색깔이 진할수록 거품이 심하고 또 색깔이 진할수록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서울. 자, 서울이 있는데 제일 시커멓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하남, 성남, 용인, 동탄, 수원, 의왕, 과천, 광명, 안양 대략 이 정도가 좀 색깔이 진하죠. 그 다음에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안성, 평택, 군포, 안산,
시흥, 뭐 인천, 김포, 부천,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뭐 기타 그 시군 단위들, 얘들은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드릴게요. 서울. 자, 5년 동안만 내다보면 위험해요. 앞으로 1, 2년은 많이 폭등할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폭락장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서울이에요. 비싸니까. 그렇지만 10년을 내다봐야죠. 자, 지금 잡으라는 얘기는 꼭 아니야. 폭락장에 잡으면 10년에는 신고가 찍고 엄청나게 뛸 거예요. 서울이 장기 전망으로 최고예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제일 위험한데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폭락장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 경기도는 주요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구분할게요. 자, 인천 포함하는 겁니다. 5년 위험. 그렇죠. 한 1, 2년 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폭락장이 오면 주요 지역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 색깔 진한 곳들이 많이 비싸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은 신고가 찍고 날아갈 거예요. 대폭락 후에 신고가. 근데 장기적으로도 무난합니다. 이곳들이 강남이나 서울에 가까운, 특히 강남에 가깝잖아요. 근데 경기 외곽. 자, 5년 동안 놓고 보면 제일 들떴기 때문에 좀 보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덜 위험해요. 그렇지만 지금 외곽 지역 날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많이 뛰었잖아요. 외곽도. 외곽은 저는 잡으라고 막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막 외곽이 6억, 7억, 8억 이렇게 넘어간다. 경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10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주 위험해요. 왜냐? 폭락 후에 회복도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데가 무슨 회복이 돼요. 여기 언제 뛰었는지, 자,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막판, 작년 올해 뛰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 뛰었다면 여기 망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짝이 또 온다고요. 회복도 안 돼. 장기적으로 안 좋아. 이런 데를 왜 잡아요? 아니, 쌀 때는 잡아도 돼. 제가 이게 막 추천했잖아요. 외곽도. 싸니까 인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진짜 싼 게 있다면 잡으세요. 2억, 3억. 세대수 한 4, 500세대 두고.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잡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일장일단 알겠죠? 그리고 지금 거품 상승 이후 왜 올라갈까, 거품이? 자, 부동산 최고 대책. 크게 5가지 대책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딱 하나만 쓰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 미친 집값이 잡히겠어요? 공급 확대. 이건 장기적으로나 효과 보는 거야. 지금 공급한다고 해서 무슨 입주합니까? 이것만 하고 있어요. 축구장장. 3기 신도시 초기 시행, 추가 신도시 초기 시행. 물론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자, 이것만 동그라미고, 공급 대책도 매물을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주택자라든가 갭 투자자들 매물을 유도해야 지금 당장 집값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걸 유도하지 않고 있어요. X. 특단 대책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수요 억제, 투기 규제, 규제 변경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승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는 기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앞으로 4개를 누가 잡을 것으로 보이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 생각에는 후보들 공약을 보면 이 4가지를 건들고 있잖아요. 보자고요. 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매물을 유도하겠다. 이거 막 없애겠다고도 하잖아요. 종부세 때리고 갭 투자 매물을 유도하겠다고 환수시킨다고 하잖아요. 자, 이거 동그라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특단 대책도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수요를 억제시키면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역시 단기 효과죠? 단기 효과가 중요해요. 지금 집값이 뛰니까. 갭 투자 이익을 환수하거나 전국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리거나. 그 다음에 투기 규제. 지금 투기 규제 아예 안 하고 있는데 단기 효과 또, 자,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 때려야죠. 그리고 양도세 중간에 좀 완화해야 매물이 나오죠. 하다못해 양도세 중간 완화 안 하더라도 이거 이상으로 때려야지, 누진세를. 아니면 양도세 중간에 좀 내려놓고 누진세를 좀 적당히 때리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규제 변경, 단기 효과, 특공, 가점제, 자꾸 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만 하니 집값이 안 올라가요? 특공제도 가점제도 좀 축소시키고 일반 분양을 많이 활성화, 그리고 공공임대보다는 공공일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임대는 당장 주인이 딱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을 띄우는 역할을 해요. 일반 개인들이 분양을 받아야 안 올라가죠. 대출 규제, 분양가 인하 이런 거 등등. 자,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매매는 잘 들으세요. 자, 집값 상승률이 낮아요.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것들은 기회비용상 집값이 폭락하진 않아요. 많이 안 뛰었으니까. 상실 문제가 있고 평생 가난해지니까 하지 마세요. 매매는 금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웬만하면. 그렇다고 전세를 살자니 좀 불안해. 왜?
가격이 바짝 붙었어. 집값이 깡통 전세는 집값과 전세값의 비율이 90%는 깡통 전세입니다.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9천만 원이면 깡통 전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게 안전하려면 70%예요. 왜 70%? 100% 안전은 아닌데 그래도 70%가 좋아요. 경매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70%가. 완전 안전하려면 50%까지 돼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권합니다. 깡통 전세라 위험합니다. 빌라에 들어가는 거.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좀 활용하거나 해가지고 전세 플러스 월세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최소 70% 밑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전월세 안정 이런 곳이 없다면 찾아가야죠. 본인이. 그런 노력도 안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완전히 설명해 드렸어요. 매매하자니 위험하고 전세도 위험하고. 자, 답은 하나입니다. 전월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와 환율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따 또 봐야겠지만 코스피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의 거울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자동차 시장 또는 뭐 전자 또는 패션 모든 것의 시험장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썰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후로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사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 우리나라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우리나라를 활용해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 이 코스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붕괴돼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계속 외국인 팔아제끼고 붕괴되니까 어제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빠지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 이거 지금 예전에 자 바닥까지 갔다 2200에서 쭉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꼭지 찍었다가 이 선이 꼭지입니다. 3300 내려온 거 파란 선 잘 보세요. 지금 3149로 떨어진 지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자, 무려 거의 한 4, 5개월 만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붕괴될 것 같아요. 붕괴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 밑에 빨간 줄 3000입니다. 3000이 붕괴된 거 가지고 금융위기라고는 할 수 없고 대략 2700이 붕괴되면 이건 진짜 금융위기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3천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나스닥 3% 이상씩 빠지고 뭐 출렁출렁 할 거예요. 당장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 붕괴되기도 힘들었는데 이거 지금 121선이 붕괴된 것은 일단 한 20, 30%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20, 30%. 물론 4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4천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지금 급락을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왜 이게 코스피 얘기를 하냐면 코스피 추락하면 집값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냥 너무 빨리 회복하니까 집값이 폭락 안 한 거지. 이제 금융위기 징조가 보이게 되는데 뭐 집값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밑에가 10년 동안 지속된 2200선이에요. 이거 붕괴되면 이제 더 위험하겠죠? 제 생각은 3000 붕괴되고 2700 이 정도면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1단계로 위험해졌다. 여기 환율 보세요. 달러 보니까 자, 여기 얼마 전에 여기가 바로 언제까지 갔었냐면 이게 1290원까지 갔던 때예요. 자, 여기 꼭지 1290입니다. 자, 그런데 1200 붕괴되고 여기가 1200이에요. 자, 지금 현재는 1172예요. 여기 파란 선.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1년 얼마 전만 해도 여기 보세요. 이거 1100 밑으로 무너졌었어요. 달러가. 원달러 달러당 우리나라 돈이.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1120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죠. 1172야. 그러니까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원화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코스피는 추락하고 있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도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반대 현상. 얘가 만약에 얼마 전에 1290까지 갔는데 1200이 넘어선다. 그러면 아마 여기 코스피가 3000이 붕괴될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뭐 오든 안 오든 대비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늘어나는 실업자들 쭉 늘어나고 있어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21년 지금 얼마 많이 남았는데도 20년을 추월했네요. 실업자가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늘어나야 집값도 뛰고 경제가 안정되는데. 자, 지방 보세요. 지방 여기 보시면 지금 꼭지 찍고 지방 어때요? 상승률이 확 줄고 있죠. 지방에 뭐 부산, 대전, 충남, 경남, 대구, 광주, 충북 다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축빌라 깡통 전세 지금 강서구,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가 무려 80%, 즉 10개에서 8개, 이거 90%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래요. 서울 전체도 넷 중에 하나는 깡통 전세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빌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형 아파트도 그렇고요. 가격이 바짝 붙은 것들. 자, 90은 진짜 위험하고 90을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최소 70이에요. 최소. 진짜 안전하려면 50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전월세로 하시라고. 전세대로만 쏘라 박으면 이런 짱 나요. 자, 그리고 과천시 쭉 전세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물량 회복하니까 좀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추락했었죠. 분당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구가 지금 입주를 하니까 그래요. 이처럼 공급이 나오면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예예요. 자, GDP 대비 부동산 거품. 지금 예전에 꼭지는 여기였는데 지금 꼭지가 여기네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자, 버블 지수가 어디가 높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딱 이곳은 버블 터지면 세종도 있네요. 여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 단위들은 도 단위들 있죠. 이런 데는 뭐 비싼 건 또 그렇지만 1, 2, 3, 4억 그냥 괜찮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상승률 최고죠. 자, 지금 못난이들이 뛰고 있어요. 올해 2021년 어디가 많이 뛰었냐 봤더니 서울부터 보자고. 도봉구 1등, 성동구, 서대문, 노원, 중랑, 관악, 영등포, 성북, 강서, 강북. 여기에서 성동구하고 뭐 영등포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 볼일 없는 곳인데 지금 집값 서울의 변방지역이 폭등했죠. 못난이들이 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경기도도 보세요. 자, 동두천, 안산, 시흥, 오산, 양주, 의정부, 금포가 지금 순위를 다투고 있어요. 무려 35%, 여기 46% 뛰었어. 올해 와서 10억짜리가 14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무섭죠. 자, 그런데 이곳들도 외곽 아니나요? 지금? 다 외곽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뛰고 있다. 못난이가 뛰고 있다. 결국 이곳들도 이제 외곽이 지금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외곽 잡지 마세요, 이제는. 외곽 잘못 잡았다가는 아까 말했지만 폭락한 후에 회복 안 돼요. 거기서 물려본 사람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폭락 후에 회복하는데 강남은 이렇게 보세요. 14년부터 올랐어요. 좋은 지역은 이렇게 미리 올라가요, 미리. 그 다음에 마포, 마영송광이 두 번째로 좋죠. 좀 횡보 기간이 길었지만 15년부터 뛰었네요. 좋은 지역은 이렇게 미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안양, 자, 경기도 안양 평촌, 평촌이나 분당 비슷해요. 얘들은 16년, 17년부터 뛰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수원, 영통 19년부터 뛰었어요. 이게 좋은 지역은 미리 뛰는데 나쁜 지역은 이렇게 뒤에서 뛰는 거야. 근데 그나마 수원은 괜찮아요. 영통은. 자, 19년에 뛰었잖아요. 20년, 21년에 뛰는 곳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특히 21년에 날아간 곳들은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지금은. 그런 데는 집값, 지금 막 투기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집값 뛴 거지, 그런 데는요, 늦게 뛰었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뛴 거잖아요. 이게 뭐가 좋겠어요? 나중에 폭락장애 회복도 못 해요. 자, 아파트 거품은 단순 하락, 사이클상 하락만 봐도 반토막이 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금융불안이나 경제위기가 동반된다면 70% 이상의 대재앙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현금을 모으고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